자, 이쪽은 앞서 우리가 배웠던 게 경제 성장이었었죠. 근데 대가가 치르죠. 그래서 문제점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 그래서 먼저 제목부터 볼게요.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농촌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환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도시 문제.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찾아서 어디로 갑니까? 도시로 가게 되죠. 그걸 소재로 만든 노래가 있어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누구 노래인지 알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 가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필. 이번 추석 연휴 때 KBS에서 3시간 동안 이 사람 콘서트 했었대. 그래서 선생님 어머니 이거 보시더니 막 눈물 흘리면서 따라 부르시더라고. 우리 어머니 세대 때 애환을 담고 있는데 일자리를 찾아서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가는 그것을 노래한 노래라고 하죠. 그래서 조용필 씨의 꿈이란 노래인데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상당수 교과서에. 그래서 그 당시 때 도시로 가는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담은 노래입니다. 그 당시 서울의 모습 보세요. 다들 서울로 일자리 찾아서 먹고 살려고. 그 당시 모습이에요. 여담이 있지만 선생님 부모님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 어머니는 이거 충청도 사람이에요. 선생님 아버지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우리 앞서 배웠죠. 충청도랑 전라도랑 먹고 살기 어렵다 그랬죠. 공장들이 다 어디에? 여기 경상도나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어디로 갔냐면 수도권에 인천 있죠. 인천으로 가서 둘이 만나서 선생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가정만 하더라도 선생님 아빠 엄마 같은 경우는 다들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왔던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 정부는 이거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통망을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지하철 있죠. 전철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이에요. 축개통 딱 보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뭐 지하철도 있고 그다음 뭐 KTX 기차도 있죠. SRT도 있죠. 서울에 사는 친구들. 뭐 이런 초고속 열차도 있을 정도로 지금은 대중교통이 확장이 되었죠. 그리고 앞서 배운 것처럼 고속국도라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만들었고 쓰레기 처리하는 거, 대규모 아파트 노래가 대박이 나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아파트 많이 지은 게 이때부터예요. 왜? 서울 땅덩어리는 좁은데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되잖아. 위로 올린 거죠. 참고로 와우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인데 초기 아파트인데 너무 빨리 짓다 보니까 부실공사해가지고 15개 아파트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60여 명이 죽은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애기가 엄마 새 아파트야 졸라 좋아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어. 엄마 이상해 천장이 무너져 와우 해서 와우 아파트라는 설도 있는데 와우 아파트 검색하면 나와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대규모 아파트가 이때 건설되었다. 그리고 요거 정도 알아두세요. 광주 대단지 사건.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 너무 많이 살아. 아까 이거 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일로 분리시킨 거야. 어디로? 광주로. 참고로 광주가 전라도 광주도 있지만 경기도 광주도 있어요. 5.18이 일어난 동네는 전라도 광주, 요 아래 동네고 경기도에 광주가 있는데 서울에 못 사는 사람들을 광주로 이주를 시킵니다. 약속을 했어. 야 거기 가면 졸라 좋아. 편의시설 있어. GS24도 있고 스타필드 있고 홈플러스 졸라 많어. 했는데 가서 봤더니 웬걸 편의점도 하나도 없고 졸라 불편하거든. 약속을 안 지킨 거야. 그래서 쫓겨난 도시 비민들이 생존권 해결하려고 하면서 투쟁을 벌입니다. 시위를 하는 거야. 이 사건을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 불러요. 그래서 광주 이렇게 떨고 났더니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천막치고 살아. 열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시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전체 인구는 늘어났어. 근데 농가 인구, 농사짓는 인구는 줄어들었어. 그래서 농가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농가 인구가 확 줄어듭니다. 지금 농사짓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래서 다들 도시로 떠납니다. 참고로 선생님 있는 동네도 인구 소멸 지역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쿠폰 줬죠? 민생지원금. 선생님은 몇만 원 더 받았어요.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마음이 얼마나 그냥 따뜻하던지 눈물 납니다. 여기 사람들이 다 도시로 가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농촌 문제 발생을 해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당했어. 너무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낙후됐단 말이야. 더군다나 경제 개발을 위해서 우리 배웠죠. 쌀값을 낮추는 저고가 정책으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농촌 가면 막 집도 다 쓰러져 가고 길도 개판이고 정비가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벌인 정책 새마을운동 졸라 중요합니다. 새마을운동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도시 농촌의 격차 해소하기 위한 목표였었고 처음에는 환경 개선에 치중했었어요.
집을 바꾸거나 하천을 바꾸거나 도로, 전기 같은 거 확충하는 역할. 그래서 시설 위주로 했었다가 나중에는 의식까지 바꾸는. 이때 농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 때 추수 지나면 요맘때쯤이죠. 날 추워지면 이제 할 게 없거든. 사람들이 이제 게을러지거나 도박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 많이. 그래서 의식을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환경 위주에서 나중에 의식 개혁까지 나아갔었던 농촌 잘살기 운동을 새마을운동이라 부르고 이때 구호를 만듭니다. 근면 자조 협동. 부지런해라,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협동해라. 요 구호 하에 의식개혁을 강조했는데 이 운동을 새마을운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의식까지 바꾸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 유신체제,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정책으로 추진된 게 새마을운동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이런 깃발도 만들었어. 새마을 깃발. 모자도 있었고. 그래서 새벽 6시부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을 시켰습니다. 이때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가치가 있었어요. 참고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박근혜잖아.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아버지 업적이었던 새마을운동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세계 기록 유산으로까지 등재될 정도로 중요한 거 새마을운동.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에 얼마나 진심이었냐면 노래를 직접 만듭니다. 새마을 노래. 박정희 작사 작곡. 선생님도 기억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들었어. 엄마가 배에서 꿀렁꿀렁 해가지고 귀를 쫑긋 열어보니까 이런 노래였어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노래 졸라 잘해. 선생님 요 시기 안 살았거든. 근데 선생님도 알 정도로 우리 어르신들은 요거 맨날 새벽부터 틀어대가지고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중거가제라는 거 실시합니다. 말 그대로 곡식 가격을 이중으로 했어. 농민들을 배려해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쌀을 사들여. 그리고 시중, 홈플러스 같은 데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농민도 배려하고 이걸 사는 시민들한테도 배려하기 위해서 이중고가제라는 걸 도입을 했지만 문제는 이중고가제를 중지시킵니다. 80년대. 그 다음에 90년대는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펼쳐져요. 우루과이 축구 졸라 잘하잖아. 여기에 강대국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쇼부 치자. 나라 대 나라끼리 농산물 이렇게 서로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게 관세 같은 거 낮추자. 관세가 뭔지 알죠? 자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금 붙이는 거. 지금 트럼프가 이거 가지고 막 장난치고 있잖아. 그래서 관세를 낮추자는 우루과이 라운드. 나중에는 아예 관세를 낮추든지 아예 없애버리자. 자유무역협정 FTA 많이 체결했었죠. 지금 우리나라는 FTA 체결한 나라를 졸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고가제를 중지시키거나 관세를 낮추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되거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서 점점점 어때요? 국경을 넘나드는 곡식이 농산물 같은 곡식들이 국경을 넘나들고 관세가 없이 오고 가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곡식이 해외에 팔리기도 하지만 저기 미국이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서 생산된 곡식이 우리나라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싼 값으로 들어와 있잖아. 농민들이 피해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민들이 얼음을 겪으니까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농민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참고로 농민운동하면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운동. 한평은 전라남도에 있는 도시인데 고구마 때문에 피해를 봤어.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있었죠. 농협. 선생님 동네 졸라 많거든요. 선생님 지역이 여기 농어촌이라서 농협 졸라 많아요. 선생님 월급 통장도 농협인데 농협에서 약속을 했어. 한평 주민들 고구마 수확하면 우리한테 다 사줄 거니까 우리한테 파세요. 근데 수확을 했는데 정작 농협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안 사줬어. 그래서 화가 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끝내 사과랑 배상을 얻어낸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사건. 그 당시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알아두고 노동자들도 희생했었죠.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그래서 월급은 짜고 노동은 졸라 오래 했다. 그래서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는 이걸 알아둬야 돼요. 전태일 사건. 요 사람입니다. 서울 동대문 쪽에 가면은 서울 동대문 쪽에 평화시장이라고 있어요. 여기 노동자였던 전태일이 자기 온몸에 기름을 끼얹고 분신 자살합니다. 왜 그랬냐면 요 전태일이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옷감 같은 걸 수선하는 미싱 있죠. 데다다다다 해가지고 옷 만드는 이런 공장이 이때 많이 있었거든. 이때 경제개발할 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 그래서 평화시장에 봤더니 어린 여자 동생들 10대 중반 후반 동생들이 있는데 개고생한단 말이야. 하루가 24시간인데 16시간 이상을 일을 하는 거야. 주말도 없어. 그리고 병나면은 막 해고시켜버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야 불쌍하다 불쌍하다 자기 돈 아껴가면서 풀빵 사주고 뭐 붕어빵 사주고 했는데 뭐 그거 해결이 되겠어? 어떤 여동생 같은 경우는 막 피를 토하고 아픈데 오빠 이거 조용히 있어줘 하는 거야. 그래서 사장한테 얘기했더니 사장이 해고시켜 버렸어. 이런 일이 있으면서 전태일이가 야 이거 문제 있다 했는데 근로기준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이 지켜줘야 될 노동자들한테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든 거야. 근로기준법. 근로자, 노동자를 위해서 그들의 권리를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태일이 우연히 이걸 봤는데 가만히 봤더니 오메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이거 좀 문제가 있네? 라고 알게 된 거야. 근데 얘도 초등학교도 못 나왔거든,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대학생 친구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찮게 멀리 자기 동네에 대학생이 있었던 거야. 가가지고 근로기준법 해석 좀 해줘. 이게 한자로 돼 있었거든, 웬만한 건 그 당시 때. 그래서 해석을 해줬는데 오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거 불법이네? 라는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관공서 시청 같은 데다 막 편지를 써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더니 야 이 꺼져 야 니들 말 못 들어줘. 그래서 탄원서까지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15살의 어린이들이 굶주리고 어렵다. 월급도 짜다.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다. 일 좀 줄여달라. 최소한의 요구이다. 그래서 전태일 평전에 나와 있는데 이런 편지까지 썼고 대통령한테도 편지 씁니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근데 박정희 대통령한테 뭐 전달이 되겠어.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수모를 당하고 요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야 사람들이 이목을 끌기 위해서 뭔가 이벤트가 있지 않으면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기가 어렵겠다 해가지고 온몸에 기름을 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을 때 거기다가 불을 팍 붙여서 파이어 해가지고 온몸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막 날뜁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계기로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태일 사건 아주 중요하고 전태일이 죽었을 때 어머니 모습이에요. 이소선 여사인데 전태일이 바로 죽진 않아. 병원에서 고생하다 죽는데 유언을 남기죠. 어머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세요. 이건 이순신인가? 어머니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이 이소선 여사께서 노동운동을 평생 죽을 때까지 노동운동에 헌신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전태일과 그 어머니 이소선 여사. 그래서 평화시장 앞에 보면은 전태일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자, 그러다가 70년대에는 여자 노동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공이라 그래요. 여공. 그래서 노동자 조합도 많이 낮춰지고 그리고 우린 또 이거 기억해 줘야죠. YH 무역 사건. 이건 우리 정치에서 때 했었었죠. YH 무역회사에서 폐업을 결정을 했는데 여성 노동자들이 야당이었던 신민당 사무실에서 농성을 하다가 경찰들이 강제로 끌어내죠. 진압 중에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요거에 항의했던 김영삼 국회의원이었었죠. 박정희가 김영삼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면서 김영삼이 정치적으로 근거지였었던 어디 여기 부산 마산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김영삼이 국회의원직에서 잘리자 부산 마산에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것을 우리는 부마 민주화운동이라고 배웠어요. 혹은 부마 항쟁. 이거 대체로 두고서 박정희가 부하들하고 의견이 엇갈리죠. 그러다가 박정희가 부하였던 김재규 총에 맞아 죽는 11.6 사건이 있죠. 11.6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 YH 무역 사건이 되죠. 그래서 유신체제가 박정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6으로 박정희가 죽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 YH 무역 사건도 노동과 관련된 운동이기 때문에 YH 무역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80년대는 전두환 때죠. 주로 이런 데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어요. 나 일 안 할 거야. 월급 개선해줘. 노동 환경 개선해줘. 그래서 이땐 특이한 점이 대학생들이 공장에 들어갑니다. 일부러 주민등록증 번호 같은 거 속여가지고 몰래 공장에 들어가서 어떤 노동 현실을 보고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출신 노동자들이 거기 들어왔었고 노동자들끼리 파업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학출이라 그러는데 우리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죠. 그리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있었죠? 요들이 맞짱 떴잖아. 노동 문제랑 관련돼 있는 게 김문수 요 분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일부러 공장에 들어가. 그래서 노동 문제에 헌신하고 노동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거기서 노동자 여자를 만났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출신의 김문수 씨가 공장에서 노동 문제 같이 하다가 또 거의 리더급이었거든. 와이프를 만나서 지금 부부를 이루고 있죠. 또 이재명도 마찬가지네. 이재명 왼손을 보면은 손이 꺾여 있어요. 왜 꺾여 있냐면 이재명도 되게 가난했거든.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이 기기에
끌려가가지고 손이 꺾여버렸어. 그래서 군대도 못 갔어요. 그래서 이재명도 노동자 출신이고 김문수는 대학생 출신인데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운동에 헌신했었다는 거. 이런 사람들을 학출 출신이라 그래요. 김문수 같은 사람들. 그래서 둘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훌륭한 사람들이네요. 자, 그러다가 87년 하면 우리 6월 민주항쟁 기억나죠? 박종철, 이한현 죽음을 계기로 직선제 개헌을 얻어냈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6월 민주항쟁 우리 앞서서 강조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끝나고 노동운동이 되게 활발해집니다. 엄청나게 활발해져. 이것을 우리는 노동자 대투쟁이라 불러요. 그래서 수많은 노동조합이 생기고 노동 환경이 개선되게 되는 계기가 노동자 대투쟁인데 노동운동에서는 요 세 가지 알아두면 돼요. 전태일 사건, YH 무역 사건, 노동자 대투쟁. 특히 노동자 대투쟁은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노동자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월급이 현실화된 계기가 노동자 대투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세요. 노동자들이 막 지금 들고 일어나죠. 나 이거 무슨 전쟁 나가는 건 줄 알았어. 탱크가 앞에 있는 줄 알았는데 트럭이고 울산의 모습이거든요. 울산 아까 얘기했었죠. 현대 그룹 관련해서 공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대투쟁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다. 그래서 전태일, YH, 노동자 대투쟁 꼭 알아두고 환경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 경제 개발에 바빠서 환경 문제를 등한시했었거든.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썼지만 별로 신경 안 쓰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심화되었어. 그 각성을 일으킨 것이 이겁니다. 울산 온산병 사태. 울산에 온산공단이라고 있는데 거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병에 드는 거야. 팔다리가 쑤시고 마비 걸리고 되게 사람들이 암에 걸려 죽고 해가 난리가 난 거지. 조사해봤더니 이게 환경오염 때문이었던 거지. 처음엔 정부도 부인했다가 나중에 다 인정합니다. 배상해주고 여기 쓰던 사람들을 이주시켜줘요. 그래서 요걸 계기로 환경오염 문제가 부각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야. 요거 정도 알아두고 낙동강 패널 오염 사건 뭐 읽어보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었고 이런 거 있었고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도 중요하진 않아요. 뭐 노력은 해야 되는 건데 환경청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전담을 하기 위해서 환경 문제를 이게 나중에는 환경처가 되었다가 환경부로 지금 계승이 되고 있죠. 환경청의 모습이고 이것은 울산 온산병 사진이고 이 온산공단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언론인데 온산공해 발표보다 심각하다 해가지고 요 울산 온산병 사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헌법에까지 환경권을 명시했고 국가 환경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한번 읽어만 보세요. 중요하진 않아요. 이 아랫부분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쪽은 자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볼게요. 이쪽은 이렇게 흐름만 좀 알면 되니까. 자, 박정희 때 고도 성장을 했었죠. 경제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도농격차 발전에서 이천형도 도시로 향하고 농촌을 버렸다. 그래서 도시 문제, 농촌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고 그리고 대표적인 사건이 광주 대단지 사건. 서울의 빈민들을 경기도 광주로 보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노동자나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했었죠. 임금을 적게 주거나 곡식 가격을 적게 했었고. 그래서 노동 문제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전태일 분신 사건, YH 무역 사건, 그다음에 농민 운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민의 희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 잘살기 운동, 새마을 운동이 있었죠. 근면 자조 협동. 그다음에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 이런 것들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지역 격차는 아까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 정도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광주 대단지 사건은 서울의 빈민들을 경기도 광주로 이주시킨 문제였었죠. 새마을운동은 농촌환경 개선과 주택기량 맞죠. 전태일은 평화시장 노동자로 열악한 노동환경 항거했다 맞죠.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6월 민주항쟁 직후에 발생한 노동운동이다 맞죠. 울산 온산병은 환경호르몬에는 90년대 아닙니다. 요거 연대 중요하진 않지만 80년대 초예요. 그래서 한참 뒤로 왔죠. 자, 정부는 농촌 근대화를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펼쳤죠. 서울 평화시장의 노동자 전태일이죠.
그 다음에 80년대 전국적으로 확산된 노동운동은 노동자 대투쟁. 이름이 과격하죠. 약간 대투쟁 하니까 노동자 대투쟁입니다. 환경운동을 주도한 시민단체 중 하나로 82년 결성. 이건 몰라도 돼요.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 한국공해문제연구소인데 몰라도 돼요. 자, 71년 수도권 이주정책 일환으로 발생한 도시 이주 관련 사건으로 광주 대단지 사건이 있었죠.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